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한국인 최초 WTO 사무총장이 나오는가 했더니 돌연 정권을 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유명희 후보 대신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고, 결국 유명희 본부장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약 7개월에 걸친 도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더독으로 분류됐던 유 본부장이 뒷심을 발휘하며 최종 결선까지 오르자 역전 드라마를 쓸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기대를 느꼈다. 한국이 164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충분히 가교, 구실을 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간 역할을 하면서 다자 무역 체제를 자리 잡게 하고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끄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의 가능성을 봤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페페TV야, 아쉽게 됐구나. 한국에서 WTO 사무총장이 나왔다면 세계 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말이야. 근데 WTO 사무총장 사퇴한 건 좋다 이거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무슨 중국에 제재를 가한다,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한다, 말만 반중이지. 이거 완전 위장전술 아니냐? 중국에서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뽑았다는 건 중국의 무역을 사실상 냅두겠다는 것인데 정체가 뭐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본심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전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미국의 국제 외교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며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인지 반중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대중국 정책 방향 시사에서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새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 관료들이 대중 정책 기조를 설명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음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를 방문해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중국이 우리의 번영, 안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들과 직접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권과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과 맞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경한 대중국 대응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이익이 될 때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중국과 맞서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다? 맞서면서 협력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소수민족 탄압이나 그 밖에 중국의 횡포에 대해서도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게다가 설상가상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중국에 맞서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정작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까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 사흘 만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공동선언문을 비롯한 미중 3대 공동선언문 등을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해 이 원칙을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고,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홍콩, 마카오와 중국 내 소수민족과도 연결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홍콩, 티베트, 위구르와 같이 자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는 일부 지방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신장지역 위구르족 수용소 내 비극에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BBC의 보고서로 밝혀진 신장지역 위구르족 수용소에 있었던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
중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나이젤 아담스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영국 정부가 중국 인권 탄압 문제를 제어하려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BBC의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 잔악한 행위에 괴로워할 것이다. 영국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중국 압박,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고,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투명성이라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신장 지역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또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의 종교 및 기타 자유를 박탈하고 집단 감시, 구금, 세뇌 등 억압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왕웬빈 대변인은 BBC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소수 민족에 대한 조직적인 폭행과 학대는 없었다.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우리는 법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던 미국에서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었는지 미국 국무부에서도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폭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이며 상응하는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에서 벌어진 잔혹한 인권 침해 행위를 국제감시단이 즉각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견제용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의 첫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한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으로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과 그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눈총이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태도는 기세 등등 위풍당당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전역의 민족들에게 춘제, 축하 인사를 건네며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더욱더 번영하고 강대해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시 주석은 소띠해를 맞아 중국 전역의 인민과 민족에게 설 축복을 전한다. 중국의 모든 민족과 인민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며 우리의 위대한 조국이 번영하고 강대해지길 기원한다.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 거주지에서 설 연휴를 지내기를 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어떻게 보던지 간에 중국은 위대하다. 앞으로 더 번영하고 강대해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코로나19 발원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WTO 전문가들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기원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중국이 다른 국가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내 많은 전문가들은 우한이 코로나19 발원지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도 추적 작업을 해야 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늘어났는데 왜 중국에서만 조사하는 것이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도 미중 간 협력이 양국과 세계의 이익이라면서 협력을 촉구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양대 대국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광범위한 공동이익과 특수하고 중요한 책임이 있다. 중미 협력은 양국과 세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협력 공영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중국은 협력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우리는 대립을 원치 않는다며 눈구렁이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발언들을 보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가 싶다가도 결정적일 때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한 것도 영 깨림직한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희 본부장님, 첫 한국인 WTO 사무총장 자리에 도전하는 모습
정말 멋졌습니다.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구촌은 현재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67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보신각 재하의종 타종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매해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위해 100만 명이 몰리곤 하던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는 경찰 철책이 세워져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후 8시 이후 야간 통행 금지령 시행을 위해 10만 명이 넘는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원인은 오직 중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코로나19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인 새해맞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진원지로 밝혀진 중국 우한의 중심가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는 인파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를 퍼뜨림으로써 전 세계에 재앙을 선사한 지역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15일 이후부터 보름 동안 300만 명 이상의 자국민에게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이미 150만 명의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이제 중국은 5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한 셈이죠.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는 5천만 명의 국민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여태까지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라며 중국산 백신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백신 접종 1회당 우리나라 돈으로는 34,000원의 돈을 받았으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백신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고 결국 무료 접종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백신을 만든 중국 회사 시노팜, 그곳의 대표인 양샤오밍은 지난 1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노팜 백신은 예방 효과가 79.34%에 달한다. 이는 WHO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고 부작용도 없다 라며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토록 홍보하는 시노팜 백신은 사실 중국에서도 아직 정식으로 완전 승인을 내리지 않은 백신이라는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에서는 시노팜 백신에 대한 접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은 시노팜 백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불법으로 수입해와 접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들 역시도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노팜에서는 무허가 백신을 자국민 수백만 명에게 접종하며 안정성을 시험했고 이에 한술 더 뜬 공산당에서는 해외 시노팜 백신을 수출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 공산당에서는 뒤늦게서야 시노팜 백신에 대한 접종 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마저도 완전한 승인이 아닌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달린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시노팜은 2021년에는 10억 도즈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중국 공산당에서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백신이 대체 누구에게 접종될지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의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옳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어진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경고를 했던 중국 의사 리원 양이 꽤 신뢰하며 현장을 함께하던 동료 의사가 있습니다. 아이펀은 2019년 12월 자신의 병원에서 사스와 증세가 유사한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소식을 병원의 의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리원 양이 자신의 의대 동창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린 것이죠. 즉, 리원 양이 호루라기를 본 사람, 내부 고발자라면 아이펀은 호루라기를 나눠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펀은 작년부터 중국 공산당에게 대외 발언 금지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우한시 위생위원회 고위 간부로부터 대외 발언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었죠. 그랬던 그가 최근 자신의 웨이보에 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이는 인터넷상에 순식간에 퍼지며 중국인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힐 수 없지만 사고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늘 낙관적이고 낙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었는데 시력을 잃고 나서는 길을 걷는 것조차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 너무 힘들다 라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코로나19의 확산 소식을 알리는데 총대를 맨 사람은 리원양으로 곧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이펀 역시 호루라기를 나눠준 사람으로 공산당의 견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한쪽 눈을 잃은 것은 공산당의 경고임이 틀림없다 라며 중국 공산당의 잔혹한 내부 통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일본인은 눈앞에 중국산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맞지 않을 것이다 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백신에 대한 무한 불신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2월 하순부터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백신을 맞을 이유가 더더욱 없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한국에 비해 유통 시스템이 후진적이고 산지 직송을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 역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콜드체인 인프라를 단기간 내에 어떻게 빨리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말하고 있죠. 어찌됐든 2월 말부터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하니 일본 국민들은 하루 3,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빠른 일처리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고위층에서는 이상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의해 폭로된 사실입니다. 일본의 주요 정보기술업체 사장과 부인이 도쿄 시내의 한 병원에서 중국 시노팜의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의 시노팜은 합법적으로 일본에 들어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브로커가 일본에 무단 반입해온 백신을 일본의 부유층들이 접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백신의 가격은 1회당 10만엔, 한화로 약 105만원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보이는데요. 곧 있으면 화이자 백신의 전국민 보급이 시작될 텐데 왜 굳이 비싼 가격에 불안한 안정성을 보이는 중국의 백신을 불법으로 수입해서 맞느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기업의 창업자, 금융회사와 가전업체, IT업체 등 총 15개 대기업의 대표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시노팜의 백신을 맞고 있다 하기에 혹시 일본의 유통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화이자의 백신이 올해 상반기 내로 보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브로커가 직접 들여온 만큼 중국 정부가 일본의 커넥션을 만들어 일본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코로나19 백신에 중국산 백신을 다량 섞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시노팜을 들여온 브로커 당사자는 자신이 친한 공산당 간부가 직접 중국 제약회사와 협력해 일본 내에 중국산 백신을 널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합니다. 그동안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 여론을 형성해왔던 일본의 국민 여론과는 전혀 상반되는 상황인 것인데요. 백신을 접종한 대기업 CEO의 변명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자기관리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일본은 겉으로는 반중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대놓고 반중 행보를 보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찬물 더운 물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도쿄도는 이미 하루에 1,3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비상사태 선언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2021년으로 연기되었던 도쿄올림픽 역시 스가 총리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라고 공언했지만 일본 내 설문조사 결과 63%의 일본 국민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이후로 수도 도쿄에 막대한 자본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바닥을 모르고 내리꽂던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마저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게 된다면 그동안 끼인 도쿄올림픽의 거품은 한순간에 터질 것이고 이는 일본에게 새로운 버블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감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백신을 빨리 보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편 자국민들에게는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주문을 하고 있죠. 외출 자제는 코로나의 감염 억제에 역효과를 낼 뿐이라는 황당한 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독일에 가서 겨우 알았다. 일본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적은 이유 라는 기사를 통해 유럽에 가보면 일본이 얼마나 양호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강조하는데요.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상사태 선언이 발효된 상태이고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코로나 감염세를 보인다 지적합니다. 독일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는 표지판이 붙어있긴 하지만 식사를 할 때 벗은 마스크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든지 수시로 눈과 코 또는 입을 손으로 만진다 지적합니다. 일본의 경우 집에 돌아가면 손을 씻고 양치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독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확산이 더욱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 강조합니다. 즉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의 위생관리이니 이미 위생관념이 철저한 일본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거리를 활보해도 된다는 논지인 것입니다. 독일의 마스크 경력은 단 3개월, 일본의 마스크 경력은 최소 50년이라며 민도가 훌륭한 일본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킵니다.